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만나는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투자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SK증권 경기 PIP센터 이종구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또 우리나라에 나오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출연하시는 날이라서 저는 여러 가지 좀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종구 부장도 왕이 외교부장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어떤 희망을 갖고 계세요, 이번 방안으로? 오늘 제가 또 차 타고 오면서 네네. 앞서서 또 현대경제연구원님 또 설명 잘 들었는데 네네. 저도 뭐 그분과 맥락은 같이 하지만 이제 조금 우리가 같이 타이틀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왕이 외교부장이 네네. 또 하나의 타이틀이 있죠. 국무위원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그 대외적으로 외교 활동이나 이제 접촉을 할 때는 타이틀 자체가 외교부 이렇게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지만 사실 모든 안에 정책이나 이거는 다 국무원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안살림을 살펴보자면 상무부 쪽에서 다 연계돼 있는 이 총체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 리커창이 한단 말이죠. 네. 리커창 총리가 하는데 최근 9월, 10월, 11월 이때 리커창 총리가 했던 언급 그다음에 정책을 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월 달에 어떤 얘기를 국무원이나 외교부, 상무부를 다 한 가지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과 관계를 끊는 것은 미래 기회를 끊는 것과 같다 하면서 네네. 미국이나 다른 미국의 우방국들을 대놓고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약간 화해 무드가 있었을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왜 미국 농산품을 수입을 하니까 네네. 아예 받아들이는 걸로 본인들은 결정을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네 안에 어떤 내용을 세웠냐면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 세워가지고 네네. 농산, 소비재, 설비 이런 부품 수입을 확대하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조례를 세웠죠. 네. 그다음에 11월 같은 경우에는 조화, 협력, 안정의 중미 관계를 추진한다. 상호간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 이슈가 될 만한 제가 매번 얘기했던 그 모자 씌우기에 네네. 홍콩, 한국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죠. 네네네. 북한 그다음에 대만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그런 좀 정치적 이슈는 정치적 이슈로 이게 강하게 강대강으로 나갈 땐 강대강으로 가되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자기네 전략적 방법에 있어서는 명확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이제 사드 문제로 피해를 봤던 부분은 우리나라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가만 우리 그 내용을 보면 그 모자 씌우기 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 미사일이나 이런 미국에서의 NLF 탈퇴나 이런 네네. 부분도 다 어떻게 보면은 방어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중국에 위협을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그러면 비즈니스 자체가 흐트러진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했던 얘기가 시장화, 법제화,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지속해 추진한다. 이런 네. 부분이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최근에 얘기한 그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에서 네. 이제 관련 국가들에 대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를 촉구시킨다라는 게 안에서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네. 네, 그런 얘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그 왕이 외교부 장관은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마리도 어느 정도 좀 풀어주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무역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실마리의 그 첫 단추를 풀어준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외교부 장관의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의미를 좀 저희가 들어봤는데 오늘 사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볼 이야기는 중국의 화장품 산업에서 네. 우리가 좀 투자의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최근 그 화장품과 관련된 중국 경제 동향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 하이난성 행정구역의 네네. 이제 사업 지역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화장품 수입 수속을 간소화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 보고서 심사 기간이 통상 3에서 5개월 정도 걸렸는데 네. 이게 이 지역에 한해서는 단 5일 정도로 축소됐다는. 하이난성은 5일 만에 해주겠다. 네. 그러면 이거는 항상 중국은 샘플의 어떤 파일럿 테스팅을 끝나고 다른
경제 특구에도 다 확대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어제 왕이 부장이 온다는 소식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이렇게 눈에 그렇죠. 띄었던 게 네네. 화장품 화장품이죠. 네. 주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여기 맨 처음 출연했을 때도 화장품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를 크게 갖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야라는 부분하고 상해자화를 네네네. 이제 들고 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의 화장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 기간을 축소시켜 준다는 건 하이난성에서 뭔가 화장품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거기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바로 팔 수가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네. 그게 그러면 이제 그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서 투자의 기회로는 어떻게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그 한한령 때문에 이제 그 출입이 네네. 좀 어려워지고 한국 제품의 이제 뭐 다양성을 네네. 이제 좀 접하지 못했다. 그러면 중국 그 화장품 시장이 침체되냐? 아닙니다. 계속 성장을 했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반사이익을 봤던 회사가 네. 이제 일본 회사이기도 하면서도 자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화장품 하면 또 그 스킨케어하고 우리가 가장 색조, 네. 예, 요 두 가지를 이제 좀 볼 수 있는데요. 요걸 좀 양분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스킨케어의 이제 대략 네네. 진행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스킨케어 탑이 중국에서 어디이실 것 같아요? 스킨케어라고 하면 기초 화장품 정도가 네. 될 테니까 왠지 SK2라고 하나요? 네. 근데 SK2는 이제 중국에서 순위권에서 한 10위 정도고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랑콤, 랑콤. 예, KL, 그다음에 이제 에스티로더 이제 하는데 아. 쭉 내려오다가 아까 반사이익을 봤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이제 시세이도. 네네. 예, 맞나요? 제 네네. 발음이. 근데 이제 일본 그 회사가 실제로 이 중국 자국 내에서도 지금 스킨케어 제품에서 지금 탑 6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색조 화장품에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고가 제품인 뭐 디오르나 네네. 에스티로도 또 들어가고 지방시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싶어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어떤 회사들이 올라왔는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처음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던 너무 우리나라가 상하이자와 이 한 회사만 알고 있는데 네네.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국인들은 거래할 수 있는데 네네. 우리는 이제 후광통 때문에 이제 직접 거래를 못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상하이자와 하나만 알고 있었다. 이제 이런 네네. 부분을 좀 언급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했던 말 중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로야는 참 마케팅을 잘한다. 네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철저하게 땅덩어리가 큰 나라예요. 네네. 그리고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누구보다도 지금 온라인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거래액은 뭐 세계 최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화장품이 맞는지 내 체질에 맞을까 안 맞을까라는 부분을 자꾸 검증을 하려면 네. 결론은 많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좀 리뷰 그렇죠. 부분을 네.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의 주력 판매 채널은 온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프로야가 일단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장품은 누구보다도 사실 제가 이 비즈니스 쪽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항상 인물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광고 모델이라든지. 그렇죠. 네. 인물이 어떻게 거의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고 보셔도 될 네네.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야가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상하이자와보다 훨씬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지금은 시가총액이요. 상하이자와하고 똑같아요. 3조 원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엄청나게 있는 건 컸어요. 상하이자와 하나인데 네. 프로야가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국내 기업들이 이제 거꾸로 지금 2년 휴면 기간을 이제 갔다가 이제 만일 이 왕이 부장 계기로 해서 다시 중국 진출이 본격화된다고 네네. 치면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이미지 마케팅이나 브랜드 마케팅은 강할 수 있어도 네. 이 온라인 채널, 특히나 이제 그 티오바오라는 라이브 방송하고 샤오홍슈라는 그 SNS 이렇게 채널 같은 부분을 충분히 더 활용하고 가야 된다. 인지하고 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오셔서 이제 프로야라고 하고 이제 상하이 자와하고 설명을 해주셨을 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프로야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래가 가능한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거래가 안 되는 기업인 거죠. 다만 우리가 알고 있고 투자가 가능한 게 상하이 자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상하이 자와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어쩌면 중국의 실상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시점에서는 상하이 자와가 제 기억으로는 네. 한 60위안이었고요. 네, 주가가요. 55위안 정도였고 네네. 상하이 자와가 한 30위안이 좀 넘었을 거예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주가도 그대로 상하이 자와는 30위안이고요. 네. 그 다음에 프로야는 80위안이 넘어버렸죠. 거의 두 배, 예. 거의 두 배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은 오히려 상하이 자와가 매력 있다. 아, 오히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탑10 스킨케어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할 때 탑10 안에 네. 상하이 자와의 휴브로리스트라는 제품인가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스킨케어 제품이기도 한데 지금 최근에 그 태극 시리즈 태극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예, 우리나라 이미지하고도 약간 네네. 상징성이 있어요. 그 안에 인삼 추출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나중에 그 에센스 같은 경우도 약간 고가 제품으로도 네네. 지금 전략을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지금 프로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상하이 자와. 상하이 자와가? 예, 예. 네네. 근데 이제 상하이 자와가 지금 이제 그 내공을 쌓은 부분이 이제 최근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상하이 자와 그 IR 담당자한테 최근에 네네. 찾아간 애널, 그러니까 11월에 찾아간 애널 분들, 국내 이제 계신 애널 분이 이제 찾아갔을 때 했던 네. 얘기가 좀 이런 얘기 있었어요. 자기네도 이제 인물 선정에 이제 계속 공을 들이고 있다. 공을 들이고 있다. 네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 하반기 때 마일이라는 중견 배우를 선정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 제품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이제 계속 인물들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예전에 이제 제품 하나 가지고 상품성만 가지고 이제 접근했던 방식, 네네. 그다음 오프라인 매장으로 접근했던 방식이 많이 틀렸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또 경영진도 바뀌었고, 네.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제가 그냥 연이어서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프로야 처음에 얘기할 때 송중기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 프로야가 가만 보면 송중기, 이다혜, 이혁봉,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중국의 58부작 시리즈였던 백발왕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완전 잘생김의 미학의 남자 완전 배우가 있어요. 예, 꽃배우 두 명인데 러원 씨하고 징차오라는 네네. 완전 잘생겼어요. 제가 봐도 혹 안 할 정도로 잘생겼는데 네. 이 친구들이 여기 다 또 지금 홈페이지의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마케팅이 사실 먼저 인지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네네. 지금 상하이 자와는 오히려 이제 옆에서 이제 많이 자라나는 그런 이제 회사들 때문에 이제 네네. 인지하고 가는 부분인데 상하이 자와는 그래도 잠재력이 너무 무궁무진한 게 좀 이런 게 있어요. 얘네가 본인들이 IR 담당자한테 너희는 우리나라의 아모레 퍼시픽하고 네. 그다음에 LG 생활건강 이 회사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략이나 이런 방법들이 전혀 다른데 어디로 생각하냐라고 네네. 담당자 자체가 자기는 LG 생활건강과 유사하다. 그 이유를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자기네는 실제로 지금 매출의 70%가 네.
그 아까 전에 화장품 쪽, 뭐 색조나 이제 스킨케어 쪽이 아니라 네. 지금 그 바디 용품이나 그 아기들 이런 좀 유아용품. 네. 이쪽에 이제 거의 60-70%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도 실제로 이게 마진율이나 이 성장성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오히려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이 스킨케어,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으로 지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네네. 예, 광고도 꽤 지금 많이 맞춰서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프로야와 상하이자와는 이종구 부장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저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던 두 가지 종목이었었고요. 근데 그 6개월 전쯤에 봤을 때는 프로야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주가는 똑같은데 지금 굉장히 성장성 높게, 그리고 마케팅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야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좀 갖고 계셨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단 프로야는 물론 우리가 거래가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상하이자와는 계속 주가의 움직임은 그대로인데, 프로야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하는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 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상하이자와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번에 시진핑 그 주석 부인 왔을 때 네네. 그 LG 생활건강에 후를 선물했다는 그렇죠. 얘기를 들었죠. 네. 그게 몇 억짜리죠? 그게. 네, 꽤 비싸죠. 근데 지금 네. 상하이자의 제품을 보면 다 유사해요, 저희와. 그리고 고가 전략도 가지고 가면서 네. 그 한방,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품 중국 그 제약 다루면서도 중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한방과 섞어 파는 거. 근데 이 화장품도 지금 그 우리 그 중국의 이제 한방 의학과 좀 섞어 파는 그런 네. 부분에 이제 약간 특화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서 얘기했듯이 뭐 바디 용품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사실 애기 용품 하면은 우리가 항상 아가방 뭐 그 저기 뭐 뭐가 있을까요? 보령 무슨 네네. 회사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네. 무슨 제로투썸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지금 2자녀 정책도 세워지고 네네. 이상 세워지고 하는 상황에서 애기용품도 사실 미리 다 대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쪽 그 담당자 얘기가 상하이자는 오래된 공장을 이제 2개 있었는데 네네. 그거를 새로운 공장 2개를 지금 가동하고 오래된 공장을 폐쇄한 다음에 지금 가동률이 자기네 40%밖에 안 된대요. 네, 그걸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자기네는 이 부분을 마케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뭐 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부터 공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다 그렇죠. 준비되어 있는 네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년, 3년 전서부터 그 상하이자를 너무 주구장창 외쳤던 우리 그 국내 어느 분들보다 네네. 네. 지금 시점이 오히려 훨씬 더? 괜찮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그 내부에 있는 속속들이의 내용을 듣고 나니까 이게 왜 지금, 그러니까 시점도 그렇고요, 이유도 그렇고 왜 매력적인지, 왜 이 시점에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지에 대해서까지 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이었고요. SK증권 경기 PIB 센터 이종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